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남편, 72세, 결혼한 지 44년, 치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 들 것 같은 생각.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놀랐습니다. 남편이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44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 끝나는 건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올 때까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72세, 결혼한 지 44년,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초기 단계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알고는 있었습니다. 증상 보면서, 근데 막상 진단받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2-3년, 느리면 10년 이상도. 그렇군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행 속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듣긴 했을까요? 자기가 치매라는 걸 집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래. 응. 나 이제 죽는 거야. 아니야. 약 먹으면 돼.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근데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치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까요? 이름도 잊어버릴까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 들 것 같은 생각.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마자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남편이 아픈데.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4년. 남편과 산 세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중매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잘해줬습니다. 처음 1-2년은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첫째 낳고 아들이네 좋아.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둘째 낳고 또 아들이야. 셋째 낳고 딸을 낳아야지. 왜 자꾸 아들만 낳아? 제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성별은 남자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남편은 제 탓을 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안 도와줬습니다. 내가 돈 버는데 당신이 애들은 봐야지.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밤에 아이 울어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자면서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애 좀 조용히 시켜. 달랬습니다. 아이를 남편 깨울까봐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언니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라고. 근데 힘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위로가 없었습니다. 고생한다. 고맙다. 수고했어.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대신 들었던 말,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내 양말 어딨어? 당신 때문에 피곤해. 44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치매 진단받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이에요. 우리 집. 네. 그래. 며칠 뒤, 당신 누구야? 당신 아내예요. 아내? 우리 결혼했어. 44년 됐어요. 그렇구나. 서러웠습니다. 44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를 못 알아보다니. 근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순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멍하니 TV 보거나 창밖 보거나 제가 밥 차려주면 먹고 옷 갈아입으라면 갈아입고 순한 아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설거지요. 내가 도와줄까? 멈췄습니다. 4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4년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던 사람이 치매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인지 화난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안 봤습니다. 밥 조금 늦게 차려도 괜찮았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안 했습니다. 기억을 못 하니까요. 5분 전 일도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편했습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가 늦게 들어와도 남편은 뭐라고 안 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 기억을 못 했으니까요. 저녁 메뉴 대충 해도 남편은 뭐라고 안 했습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트집이 없었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아픈데 내가 편하다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편한 게 사실이니까요. 어느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때요? 그냥 그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응. 요즘 날짜도 잘 모르고 힘드시겠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솔직히 예전보다 안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네,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근데 나중에 더 안 좋아지시면 엄마 혼자 힘드실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병원 보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4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보내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남편은 예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조용하고 순하고 소리 안 지르고
가끔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갔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요. 시장을 걷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습니다. 44년 동안 손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왜 그래요? 길 잃을까봐.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잡혔습니다. 시장을 걸었습니다. 손잡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다고 민망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과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 좋아해? 사과요. 그럼 사과 사. 네. 남편이 사과를 골랐습니다. 한참 제일 빨갛고 예쁜 걸로. 44년 동안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서 처음 물어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요. 남편은 한 조각 먹고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당신도 먹어. 네. 같이 먹었습니다. 말없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래요? 응, 당신이 깎아줘서 더 맛있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24살의 저, 28배 남편,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들 낳았을 때 사진,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사진에 저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저 혼자 아이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회사였을까요?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갔을까요? 입학식 사진, 저 혼자 아이 손잡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빴습니다. 항상 졸업식 사진, 저 혼자 박수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없었습니다. 44년 사진, 대부분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결혼 44년, 남편과 함께였지만 실제로는 혼자였습니다. 치매 진단받고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녁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이순자요. 이순자 예쁜 이름이네. 고맙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 네, 나 순자 씨 좋아해.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좋아해 많이. 4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그런데 치매 걸리고 나서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아닌데 맨날 생각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더 울었습니다. 4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 미안해. 좋아해. 치매 걸리고 나서 하더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4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치매 걸리고 기억 없어지고 나서야 억울했습니다. 정신 멀쩡할 때는 안 하던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걸까요? 근데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44년 동안. 근데 못했던 걸까요? 남자들은 그런 말 안 한다고 배웠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평생 참았을까요? 치매 걸리고 나서야, 기억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말들이 나온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는데 동시에 슬펐습니다. 늦었는데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50년 친구, 커피 마시며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치매래. 어머, 그래? 많이 안 좋아? 응. 요즘 날짜도 잘 모르고 나도 가끔 못 알아봐. 힘들겠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상한 말 같은데. 뭔데? 나 요즘 편해. 친구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 치매 걸리고 나서 오히려 편해졌어. 소리 안 지르고 짜증 안 내고. 그래서 편해. 이런 생각하는 내가 나쁜 건가 싶어서 말도 못했어.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응, 우리 남편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응. 다들 위로해줬어. 슬플 거라고. 근데 나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 놀랐습니다. 오히려 편했어. 30년 넘게.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남편 죽었는데 슬프지 않은 게.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거 나쁜 게 아니래. 누가? 상담 선생님? 내가 너무 괴로워서 상담 받으러 갔거든. 그랬구나.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게 당연한 거래. 평생 힘들게 살았으면 편해지는 게 당연한 거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 아니래, 순자야.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거래. 울었습니다. 친구도 울었습니다. 50년 친구, 서로의 인생을 아는 친구. 고마워. 뭐가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그날 오후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씨 좋다. 그러게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순자요. 순자 예쁜 이름이네. 매일 물어봐요. 그래. 미안해 자꾸 잊어버려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났을 겁니다. 내 이름도 기억 못해? 근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 네, 나 당신 좋아해. 알아요. 진짜 좋아해. 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치매 걸린 남편. 매일 제 이름 까먹는 남편. 근데 매일 좋아한다고 말하는 남편. 이상했습니다. 44년 동안 정신 멀쩡할 때는 안 하던 말을 치매 걸리고 나서 매일 하는 게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여, 네, 미안해. 왜요? 그냥 미안해. 남편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 72세, 주름 가득한 얼굴,
44년을 같이 산 사람. 44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한 사람. 근데 지금은 순한 아이 같은 사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까요?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서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평생 참았을까요? 그래서 치매 걸리고 나서야, 기억 없어지고 나서야 그 말들이 나온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44년의 상처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은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일하느라 거친 손, 저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치매 진단받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 얼굴도 자주 못 알아봅니다. 아들 얼굴도 가끔 헷갈려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합니다. 당신 좋아해. 매일. 이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도요. 4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대화. 이제는 매일 합니다. 아들이 요양병원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드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아버지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보고 싶어. 아들이 이해 못하는 얼굴로 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들은 모르니까요. 44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44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 아버지는 다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엽습니다. 매일 제 이름 물어보고, 매일 좋아한다고 말하고, 사과 사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이런 남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남편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봤습니다. 당신 우리 결혼했어. 네. 44년 됐어요. 44년 오래됐네. 그러게요. 행복했어.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행복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44년 대부분은 불행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럭저럭이면 괜찮은 거네. 그런가요? 응, 그럭저럭 살았으면 잘 산 거여.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으니까요.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니까요. 당신, 네, 나 당신 좋아해. 알아요. 진짜 좋아해. 알아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72세와 68세, 늙은 부부, 44년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6개월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치매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잡고 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치매 걸려서 기억 잃어가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60대 후반. 커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치매래. 말했습니다. 어머 힘들겠다. 많이 안 좋아?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응.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오히려 요즘이 더 편해. 친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치매 걸리고 나서 순해졌거든. 소리도 안 지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래서 편해. 4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도? 응, 우리 남편 작년에 쓰러졌잖아. 중풍 지금 반신불수야. 알아. 근데 있잖아. 솔직히 편해. 술 안 먹으니까. 소리 안 지르니까.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 죽었는데 슬프지 않았어. 모두 그 친구를 봤습니다. 30년 넘게 바람 피우던 사람이 죽으니까 오히려 시원했어.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뭐가? 우리 나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 67세, 69세, 66세, 68세. 5명의 여자. 전부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늙거나 아프거나 죽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고생 많이 했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래, 맞아. 손을 잡았습니다. 5명이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 살았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며칠 뒤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쳤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첫 페이지. 1982년 3월 5일. 오늘 순자가 화났다. 내가 애 안 봐준다고. 미안하다. 근데 말을 못하겠다. 남자가 그런 말 하면 약해 보인다고. 아버지가 그러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5년 7월 12일. 순자가 아팠다.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한다. 돈 아깝다고. 미안하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990년 10월 3일. 순자 생일이다. 꽃이라도 사줄까 했는데 못 샀다. 부끄러웠다. 남자가 꽃을 사주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199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순자가 초콜릿 줬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2001년 5월 8일. 어버이날. 순자가 카네이션 달아줬다. 눈물 날 뻔했다. 근데 참았다. 남자가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다. 수첩은 계속됐습니다. 40년 넘게 쓴 수첩. 매년 몇 번씩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 못했던 말,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3년 8월 15일. 치매 진단 받았다. 무섭다. 순자를 잊어버릴까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기억도 못할까봐. 순자야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평생 말 못해서 미안해.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구나.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구나. 평생. 그날 밤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서 남편을 봤습니다. 72세, 주름 가득한 얼굴, 숨소리가 고릅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첩 봤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죠.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남자라서, 가장이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당신 마음 몰랐어요. 44년 동안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저를 사랑했다는 거 표현 못했을 뿐이지.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순자여, 네, 사랑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 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44년 만에 나도 당신 사랑해요. 남편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았습니다. 말한 게 중요했으니까요. 치매 진단받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말도 거의 못합니다. 제 얼굴도 자주 못 알아봅니다. 근데 가끔, 아주 가끔 또렷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순자여, 네, 사랑해. 그럼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44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고, 치매 걸린 남편, 기억 잃어가는 남편.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안 보낸 것, 집에서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매일 손잡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44년 동안 못했던 거,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잡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순자요. 순자 예쁜 이름. 매일 말해요.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 네, 나 당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안심한 얼굴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68세와 72세 손잡은 노부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44년 동안은 힘들었지만 마지막 1년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치매 걸려서 기억 잃어가서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했습니다. 평생 듣지 못한 말을 마지막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평생 하지 못한 말을 마지막이라도 할 수 있어서.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요. 응. 손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내일도 이렇게 걸을 겁니다. 모레도 남편이 걸을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걷지 못하게 되면 저는 옆에 앉아서 손 잡아줄 겁니다. 매일. 그게 사랑이니까요. 44년 걸려 알게 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짚어 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